예, 안녕하세요. 서울시 동부권 직장맘 지원센터 센터장 김지희입니다. 저희 서울 동부권 직장맘 지원센터는 작년에 직장맘 너의 목소리를 들려줘 상담 사례 토크 콘서트를 진행했고, 올해 시즌 2로 우리 명사 특강에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모시는 명사는 아마 말씀을 들으면 그분 혹시 이러는 분도 계실 거고 잘 모르겠는데 이런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이분은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잘 주목받지 않고 있는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삶과 눈물 그리고 투쟁을 대형 스크린에 담아서 사회에 큰 울림을 주셨던 그런 분입니다. 여성 영화를 찍고 여성 감독으로서 살아왔던 삶과 또 나름대로의 고민, 어려움, 다양한 에피소드를 오늘 솔직하게 말씀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영화 카트의 부지영 감독님을 모셨습니다. 예, 영화 카트를 통해서 제가 이제 부지영 감독님을 모시고자 했더니 부지영 감독님께서 왜요? 라는 말씀이 가장 먼저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7년이 흐른 영화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갑자기 핫하게 막 떠오르는 영화도 아닌데도 왜 저를 부르셨냐라는 감독님의 질문에 저희는 이렇게 답하고자 합니다. 2019년부터 시작했었던 코로나의 이 상황에 가장 어려움을 겪어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여성 노동자의 삶입니다. 7년 전 그 많은 눈물과 여성 노동자의 삶의 모습을 보여줬던 그 영화를 다시 한번 저희는 떠올리며 오늘날 여성 노동자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그런 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오징어 게임이나 기생충이나 요즘 K문화 콘텐츠가 엄청나게 핫합니다. 그 많은 유명한 내용에 과연 이 여성 노동자의 목소리가 과연 주목받을 수 있는가, 또 들여다볼 수 있는가 라는 것들을 저희는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의 시기에 굉장히 많은 다양한 고충과 또 불이익으로부터 우리 직장맘 대디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우리 직장맘 대디들에게 용기도 주시고 또 위로도 주시고 또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그런 귀중한 시간을 오늘 갖고자 합니다. 먼저 카트 영화의 하이라이트 먼저 보시겠습니다. 한선희 여사님, 3개월 후에 드디어 정직원이 되십니다. 열심히 일하면 정직원 되는 거예요. 엄마 바꿔줄게. 핸드폰. 곧 정직원 돼서 월급 오르거든. 너 알바하는 거 부럽다. 그걸 왜 불어? 오늘 시간 괜찮으시죠? 두분 까대기 좀 넣어주세요. 사정이 있어서요. 벌점 50점 넣으면 반성으로 쓰는 거 아시죠? 장감이 천 안 먹기가. 여사님, 맞지? 고객님이세요? 날마다 이렇게 연장하시면 힘들긴요. 어차피 마트 일인데요. 큰일 났어요. 빨리 나와봐요. 빨리.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일을 못한단 말이요. 저 일해야 돼요. 이거 부당할 거예요. 회사의 일방적인 계약 위반이라고요. 근데 이 아줌마들이 계약직이 안만 팔은 목숨이라 이건 아니다. 다른 방법을 써야 할 것 같아요. 파업이요. 파업이요? 그래도 협상에 나가봐야 되지 않을까요? 좀 있으면 진짜 떨어지겠지. 아줌마들이 해봤자지 뭐. 건강 주세요. 아유, 이 싸가지 없... 엄마가 며칠 집에 못 올 거야. 저희가 바라는 건 대단한 게 아닙니다. 저희의 얘기를 좀 들어달라는 겁니다. 나라면 꿈도 못 꿀 일을 네 덕분에 했어. 예, 부지영 영화 감독님을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네. 부지영입니다. 예, 우리 감독님 하이라이트 영화를 봤습니다. 잠깐. 혹시 감독님도 오랜만에 보시는 거 아닙니까? 네, 매우 오랜만에 보는데 가슴이 떨리네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실화를 바탕으로 하는 영화여서
2007년 그때 그 장소에 저도 있었었기 때문에 새삼 갑자기 가슴도 무거워지고 굉장히 뜨거워지는 게 느껴지네요. 우리 부지영 영화 감독님 소개를 하자 이렇게 이제 했는데 감독님 인터넷에 나와 있는 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독님의 생생한 얘기는 직접 이따가 강의하실 때 좀 들으시는 걸로 하고 생각보다 영화를 굉장히 오래전에 시작을 하신 것 같아요. 97년에 금광영화제 장려상을 수상하시고 특히 2009년에 올해 여성영화인상 연출 시나리오 부문의 상을 수상하셨습니다. 2015년에는 한국영화평론가협회에서 10대 영화상도 수상을 하셨습니다. 수상과 경력에 화려한 내용들을 갖고 계십니다. 저희는 아마 2014년 카트를 가지고 이제 많이 인식이 좀 되고 있는데 그 전에 2009년에 공효진, 신민아 주인공이 지금 이대로가 좋아요라는 영화도 있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시선 넘어 2010년에 영화가 있으셨습니다. 특히 2011년에는 나나나라는 여배우 민나 프로젝트로 해서 여배우에 대한 영화를 찍으셨고요. 2014년에 카트, 그리고 2018년에 여보세요라는 작품들이 쭉 있으십니다. 작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따가 또 말씀하시면서 어떤 영화인지에 대해서 좀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카트 영화 잠깐 얘기 그래도 저희가 하이라이트 좀 보고 새삼 좀 그때의 생각들이 좀 떠오르면서 우리 감독님하고 얘기하면서 감독님의 이제 강의를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영화 카트가 2014년 11월 13일 날 개봉이 됐습니다. 영화 그 배우들이 아마 좀 화려해서 굉장히 많이 화제가 됐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주인공이신 염정아, 그 다음에 우리 이정은 배우 같은 경우가 이때도 좀 유명하셨던 배우였었죠. 네, 연극계에서는 유명하신 분이셨고요. 근데 영화는 아마 거의 처음 제 작품이 처음은 아니었지만 이제 단역으로는 출연을 하셨었지만 이제 인지도 있는 배우는 아니셨죠. 네. 예, 요즘은 이제 기생충으로 굉장히 유명한 배우가 되셔서 그리고 2018년에 여보세요의 주인공으로 또 감독님 영화하고 인연이 굉장히 깊으신 것 같아요. 예. 영화 카트에는 또 뭐 우리 뭐 김용애 선생님도 나오시고 또 뭐 엑소 도경수 아마 씨 때문에 굉장히 많이 또 젊은 층한테 또 주목을 받았었던 것 같아요. 어떤 분 인터뷰하는 걸 보니까 여성 배우가 40명씩 나오는 영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네. 예, 저 그 당시에 그 계산원으로 출연하셨던 많은 조단역 배우분들이 다 연극계에서 오셨던 배우분들이었는데 그분들이 다 이제 다 여자분들이셨고, 그래서 아마 40명 이상 됐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은 그 여성 비정규직, 마트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삶, 또 애환, 또 그들의 투쟁까지도 가감없이 굉장히 스크린에 담으셨던 걸로 화제가 됐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 영화가 이제 고등학생 아들을 두고 있는 직장맘의 얘기, 또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얘기, 또 이런 것들을 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화 카트에 대한 또 자세한 얘기,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영화를 하면서 여성 감독으로 또 여성의 영화를 찍으셨던 또 우리 부지영 감독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또 영화 감독으로 살아오시면서 어떠한 소감이나 느낌들이 있으셨는지를 먼저 조금 우리 감독님의 목소리로 듣고 저희가 또 같이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지영 감독님으로부터 좋은 얘기, 또 속에 있었던 여성 영화 감독으로서 느끼셨던 소감, 이런 말씀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무려 7년 전에 카트라는 영화를 연출한 부지영이라고 합니다. 아까 센터장님도 소개하셨지만 사실 지금 카트라는 영화를 물어보면 기억하거나 혹은 보신 분들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 너무 오래되기도 했고 당시에도 사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보지는 못하셨거든요.
뭐 시작부터 너무 농담을 하자면 당시에 그 개봉을 11월 13일 날 했었는데 그때 바로 일주 전에 인터스텔라라는 대작이 개봉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개봉했을 바로 그 첫 주부터 한 번도 박스오피스 1위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예, 인터스텔라가 쭉 아주 오랫동안 1위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2등만 했고, 심지어 인터스텔라는 N차 관람 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으셔가지고, 저희 예상과 다르게 1000만이 넘는 관객들을 불러 모았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사실 극장을 가는 횟수라는 게 일반인들이 이제 정해져 있잖아요. 이제 그런 영향도 무시 못했던 저희 그 개봉 실적이 사실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100만도 채 보지 않았던 영화였고요. 근데 물론 그렇다고 이제 제가 카트라는 영화를 만든 것에 대해서 뭐 어떤 후회를 하나 전혀 안 하죠. 그런 건 없고요. 카트는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중요한 시기의 영화였기도 했고, 또 저한테 굉장히 제 영화 작업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데, 일단 시기가 2012년에 제가 이 영화를 만들어 보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받았어요. 근데 2012년이 어떤 때였냐면, 제가 아까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2009년에 이제 첫 영화를 개봉을 했는데, 첫 영화 개봉을 하고 한 3년이 지난 시점이었고, 차기작을 계속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못하고 있었던 때였어요. 저한테도 이제 애들이 초등학생이었고, 애들 둘이 있는데, 애들이 이제 학교를 아침에 보내고 나면, 그 다음에 그냥 이제 침대에서 거의 하루 종일 있는, 그러니까 거의 하루 종일 잠만 자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뭐 어떤 일을 하는 어떤 이제 에너지도 안 나오고 굉장히 무력하던 시기였는데, 그때 이 영화의 제안을 받았고, 그래서 다시 이제 제 경력을 이어갈 수 있었던 계기가 됐던 영화고요. 이 영화를 이제 하겠다고 이제 결심을 하고, 그때 이 영화의 어떤 베이스가 됐던 사건에 대한 르포집이 있었어요. 이 영화의 이제 베이스는 실화 베이스잖아요. 이 영화는 2007년에서 8년까지 진행됐던 이랜드 호메버 이제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을 다룬 르포집이 있었는데, 네, 2007년에서 8년까지 있었던 이랜드 호메버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을 다뤘던 그 르포집을 이제 준비할 때 보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알아가고 공부를 했죠. 가장 크게 좀 다르게 느껴졌던 건 뭐냐면, 이분들의 투쟁이 가족들한테 별로 지지를 받지 않고 있다는 거였어요. 네. 보통 저는 그 전에도 이제 뉴스나 뭐 혹은 다른 어떤 이제 자료들을 통해서 봤을 때는 이제 남성 노동자들이 어떤 사업장에서 투쟁을 하면 가족들이 다 응원을 가잖아요. 그리고 막 문화제도 하고, 그렇게 이제 가족들이 되게 든든한 지원군이 되는데, 이들에게는 그런 게 별로 없더라고요. 예. 혹은 어떤 경우는 이제 남편이 와서 점거하고 있었던 아내를 이제 데리고 가버린다던가, 그런 식으로 오히려 투쟁을 안 했으면 하는 마음이 더 많았고, 또 그게 사실은 저희 영화에서도 이제 나오죠. 옥순의 에피소드가 그런 거였는데, 그렇게 이제 가족들한테 지지받지 못하는 투쟁이었고, 하지만 그분들이 사측과 단체 협상을 할 때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측에서 이제 반찬값 벌러오는 아줌마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하지만 이들은 당당하게 본인 몫을, 그러니까 가정경제에서 이제 본인 몫을 하는 사람들이고, 이게 반찬값이나 무슨 학원비가 아니라 생활비를 벌러 나오는 분들인데, 그분들한테 그런 식의 이제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노동자들이고 먹고 사는
이제 먹고 사는데 본인의 이제 노동력을 제공하시는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폄하하는 발언들이나 가족들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결국 그들의 힘이 되는 사람들은 그냥 바로 옆에 같이 투쟁하는 노동자 동료들, 그분들이 이제 그들한테는 이제 거의 전부였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같은 여자로서 되게 억울했어요. 네. 그래서 그 차이점에 대해서도 그 영화 속에서 보여주고 싶었고, 그리고 앞에서 이제 잠깐 얘기했지만 동료들이 굉장히 큰 힘이 되었는데, 제가 이제 영화를 이제 찍으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때가 2012년이었고 그때 이제 그 관련했던 분들을 이제 몇 분을 만났었는데 제가 이제 그분들한테 그런 좀 어리석은 질문을 하나 했었어요. 뭐였냐면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그 투쟁을 다시 하실 수 있겠냐는 질문을 드렸었는데, 저는 그때 되게 뭐랄까요, 약간 치기 어린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돌아보니 그랬는데, 그때 그분들이 그 질문에 대해서 예스도 아니고 노도 아닌 대답을 하셨거든요. 그냥 웃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영화를 준비하고 또 몇 년이 이제 지나고 보니까 내 질문이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이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아마 이 투쟁 이후에 자기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다른 사람이 된 분들한테 제가 그 전으로 돌아갈 수 있겠냐고 물어보면 누가 이제 그런 대답을 하겠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 그냥 다른 사람이 된 게 아니라 굉장히 주체적이고 자신의 인생을 개척하는 하나의 자아로서 이제 우뚝 선 그런 사건이었고 투쟁이었는데, 그분한테 이제 그 어리석게도 그런 질문을 했으니까 이제 저는 또 이 투쟁에서 그와 이제 연관돼서 굉장히 재밌는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그분들이 이제 초반에 이거는 이제 월드컵점에 한해서 있었던 일이긴 하지만, 그분들이 초반에 그 파업을 했는데 그 사측에서 대체 인력을 투입을 하면서 이제 계산원들을 이제 밖에서 용역을 써가지고 그분들 대신에 이제 앉힌 건데, 그거는 이제 파업 중에 대체 인력은 불법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막기 위해서 그분들이 마트를 점거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마트를 점거해서 이제 협상을 진행하고 하던 그런 기간이 길어지면서 3주 정도 마트를 점거를 하셨어요. 이게 이제 보통 뉴스에서는 이런 걸 불법 점거라고 하는데, 사실은 불법은 그들이 먼저 한 거죠. 이것도 영화에서 나오는 부분인데, 근데 이제 뉴스에서 참 어휘를 그런 걸 보면 되게 좀 나쁘게 쓰시는 것 같아요. 불법 점거라는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파업을 하고 단체 협상을 해서 협상이 결렬되면 다시 이제 협상을 하는 건데, 이제 그 와중에 그들이 해야 될 일을 누군가 다른 노동력을 써서 사업장을 돌린다거나 뭐 공장을 돌리면, 그러면 파업의 효과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거는 사측의 반칙인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불법 점거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그 점거를 그 여성 노동자들이 3주 정도 같이 하게 되는데, 그 과정이 저한테는 되게 특별했어요. 아까 이제 남성 노동자들과 좀 다른 점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안에서 그분들이 이제 일종의 대한 공동체 같은 게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의 가족들은 본인을 지원해주거나 지지해주지 않지만 이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그런 존재들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언니 동생이 되기도 하고, 뭐 친구가 되기도 하고, 또는 이모 삼촌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 과정이 굉장히 흥미로웠고, 그래서 저는 카트에서 이 과정을 되게 재밌게 다루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영화라는 2시간짜리 영화라는 이제 제한된 시간 안에서 뭐 얼마나 생각보다 흥미롭게 다뤄지진 않은 것 같지만, 어쨌든 그 안에서 그분들이 이제 서로 자기소개를 하기도 하고, 혹은 뭐 장기자랑을 하기도 하고, 또는 어떤 공동체 놀이도 하고, 또 같이 밥도 해먹고 이러면서
서로에게 되게 끈끈한 존재가 되고 연대감을 가질 수 있었던 거였고, 그게 그 이후에 점거가 결국 이제 그 경찰 공권력이 투입이 되면서 점거가 풀리는데, 그 이후에도 그분들은 1년 반 넘게 이제 그 투쟁을 계속 했었는데, 아마 그때 그 3주간의 경험이 그들한테 그 오랜 기간을 버틸 수 있었던 원동력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저한테는 특별했고요. 사실 그 전에, 이 투쟁 전에는 그분들이 서로를 전혀 모르던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거의 모래알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 투쟁을 겪으면서 너무너무 친하게 됐던 거죠. 그게 저는 굉장히 특별하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그 루포집에는 또 이제 가족 얘기도 많이 나와요. 그래 그 가족 에피소드 중에 이제 제가 참고했던 게 이 그 도경수 역할을 맡았던 태영과 이제 선희, 염정아 씨가 이제 맡았던 선희 사이의 그런 에피소드였는데, 이제 아버지가 그 지방에서 일하시고 엄마는 이제 그 마트 계산원으로 일하시는데, 계속 투쟁하고 파업하고 하면서 이제 집안의 경제적인 부분들이 이제 채워지지 않으면서 아이들이 전기가 나간 집에서 이제 생활을 한다거나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이게 물론 약간의 허구가 좀 들어가 있지만 그 엄마나 아빠의 이제 그 투쟁들이, 노동자로서의 투쟁들이 아이들한테 저는 좋은 영향을 미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정적인 뭐 혹은 뭐 그냥 뉴스에서 파업하는 노동자들을 그 경찰이 이제 뭐 끌고 가고 뭐 이런 되게 이제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많잖아요. 그렇지만 그 집안에서의 아이들은, 그 아이들한테는 엄마나 아빠가 본인들의 투쟁에 대해서 좀 더 정당하게 당연히 정당한 거고 정당하고 긍정적으로 설명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에피소드를 이제 각색이 많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그 에피소드는 이제 살아남았고요. 그리고 좀 더 설득력 있게 말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 아들이 이제 편의점에서 비슷한 일을 당했을 때, 그러니까 그 이제 악덕 편의점 주에 의해서 이제 그 일하는 임금을, 노동의 대가를 이제 제대로 받지 못했을 때 이 아이를, 그 아들 대신에 엄마가 좀 더 이렇게 당당하게 그 권리를 주장을 하고, 그리고 그게 결국 그 아들이 보면서 배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넣게 됐고요. 그리고 뭐 여기는 또 되게 다양한 연령층의 여성 노동자들이 나오죠. 고 김영애 선생님이 맡았던 순례 여사님도 청소하시는 노동자분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88만, 그 당시에 이제 요즘은 그런 얘기 안 하지만 당시에 이제 88만 원 세대라고 했던 그 이제 천우희 씨가 맡았던 미진이라는 역할이 있고요. 이런 분들도 사실 그 마트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그 배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우리는 이제 보통은 이렇게 제복을 입으신 노동자분들을 하나하나 이제 보게 되지 않죠. 그 직업으로서 보게 되거든요. 뭐 경찰, 뭐 혹은 뭐 마트 계산원, 청소원, 뭐 그리고 또 뭐 119 구조요원 이런 식으로 제복을 입은 그 직업인으로서만 보게 되지만, 사실은 그 하나하나 개인의 히스토리들이 다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뭐 미진처럼 그 수많은 면접 끝에 취업이 안 돼가지고 이제 마트 계산원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왠지 나는 여기가 아닌 다른 곳을 꿈꾸면서 가려고 이제 뭔가 꿈을 꾸는 그런 분도 계실 수 있고, 또 뭐 딸이나 아들이 없어서 홀로 이제 손주들을 키우면서 또 계산원이나 청소원 일을 하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그런 배경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린 그런 걸 좀 지워버리고 그분들을 그냥 어떤 직업으로서만 보고, 그래서 뭐 고객과 계산원 혹은 고객과 청소원 이런 식으로만 이제 위치 지으면서 좀 갑질 같은 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에서 이제 그런 분들의 다양한 사연들이 좀 드러나서 나중에 이 영화를 이제 보고 나서도
어딘가에서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될 분들한테 좀 더 서로 인간적인 뭐 아주 뭐 친하게 지내거나 그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인간에 대한 예의는 지켰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그런 다양한 이제 캐릭터들 사연을 이제 넣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는 지금 이 카트 이후에 또 수많은 세월이 흘러서 또 한 번 이제 경력 단절 여성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차기 장편 영화를 아직 못 찍고 있어가지고요. 지금 준비 중이고 이제 곧 찍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여성 감독들이 예전보다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 여전히 이제 산업 안에서는 여성 감독들이 보이지 않게 이제 차별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식으로든 가령 이제 높은 예산의 큰 블록버스터의 여성 감독이 연출한 블록버스터를 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고예산의 블록버스터든 몇 억, 50억 이상, 60억 이상의 예산의 영화든 좀 더 이제 규모가 커지다 보면 여자 감독들을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들 하거든요. 알게 모르게 얼마 이상에는 여성 감독 쓰지 않는다더라 이런 얘기도 들리고요. 그런 걸 여전히 이제 영화계 안에서도 그런 식의 어떤 차별이 있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점점 이제 여성 감독들의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실력 있는 여성 감독들이 계속 빛을 보고 있고 또 가장 최근에는 모든 영화제 신인 감독들이 다 여자 신인 감독상을 받은 여성 감독들이더라고요. 네, 그런 것만 봐도 예전과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도 이제 플랫폼도 다양해지고 극장도 이제 코로나 이후에 좀 더 활성화되다 보면 여자 감독들한테도 다양한 기회, 그러니까 큰 영화든 작은 영화든 블록버스터든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 바라봅니다. 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카트에 대한 카트를 만들던 저의 소회와 또 여성 감독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봤는데요. 질의응답을 통해서 좀 더 또 구체적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하시다가 보니까 또 옛날 생각도 나시고, 네. 내가 이 영화를 어떻게 찍었나, 약간 울컥울컥, 저도 울컥울컥 했는데, 감독님도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여성 노동자가 정말로 자신의 권리를 위해서 열심히 이제 싸우는데 가족들이나 또는 주변에서의 응원이나 네. 지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적더라. 그리고 이제 그런 거를 조금 더 담으려고 애쓰셨다는 말씀 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감독님도 직장 맘이신데 네. 혹시 감독님이 이제 이 영화 찍으시려고 막 밤도 새시기도 네, 할 것 같고 아이들도 있는데 혹시 집에서의 응원과 또는 이제 이 가족들하고의 관계 네. 이런 것들은 또 직장맘으로서의 고충은 없으셨는지. 거의 아이들은 대한민국 누구나 며느리들이 엄마들이 일을 할 때 항상 옆에 든든한 우군 한 명 있잖아요. 친정 엄마.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친정 엄마가 없으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나라는 생각마저 드는데 그때를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엄마가 안 계셔서 제가 일을 못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드는데요. 그때가 이제 저희 어머님이 저희 아이들을 이제 봐주셨던 마지막 작품이고, 그 이후로는 사실 단편 작업은 했지만 아직 새로운 장편을 못 찍고 있는데, 그런 게 이제 참 안타깝죠. 엄마 없이도, 친정 엄마 없이도 일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맞아요. 아직 그러지 못했고, 물론 이제 그건 제 능력도, 능력의 문제도 있겠지만, 아무튼, 저희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아이들을 맡기고 할 수 있었고요. 저 전반적으로 저는 응원 특별하게 응원 이런 건 아니더라도 네. 말없이 그냥 봐주는 이제 관심을 갖고 봐주는 그런 가족들이 있죠. 아유, 그래도 그렇게 같이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는 네. 것만 해도 네, 굉장히 큰 힘인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근데 주변에서 이렇게 같이 그래도 이제 좋은 작품 만들 수 있게 함께 네. 해주셔서 참 다행입니다. 근데 이제 많은 직장맘들과 또 대디들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이제 임신, 출산, 육아가 되면 사실은 직장에서 아직도 네. 임신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또는 출산 휴가를 냈다는 이유 때문에 해고가 되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직장맘들이 너무나도 네,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직장맘 지원센터 같은 곳이 이제 서울시에서 만들어지게 되고 또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데 거의 뭐 1년에 저희가 3,500에서 4,000건 정도의 상담을 받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그 고충들을 호소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2012년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이 현실이 아, 일하는 여성들이 정말로 이 마음 편하게 또 그 권리가 잘 보장되면서 일한다는 게 이렇게 어렵다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감독님이 또 그렇게 일하실 수 네. 있는 거는 또 굉장히 또 행운이었고 또 네, 큰 맞아요. 힘이 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이 공통 질문이 많은 분들이 이제 요청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공통 질문을 만들었는데 아까 또 어떻게 해서 이 영화를 어디에 중점을 두는지에 대한 거는 좀 말씀을 해주셨던 것 네. 같고 여성 감독이 이제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씩 이제 늘어난다고 말씀을 네.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그 산업 안에서의 차별이라고 표현을 하셨던 그러니까 이제 블록버스터를 잘 안 네. 맡긴다든지 뭐 좀 대형 막 큰 거 막 이런 거는 여성 감독 그러면 대부분이 독립영화 찍는 네, 것 같은 맞아요. 그런 네.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카트 같은 경우도 내용도 그렇고 사실 그러다 보니까 독립영화인 줄 아셨던 네. 분들이 많아요. 근데 네. 포스터에 염정아 배우가 딱 있으니까 이것은 염정아 배우가 굉장히 열심히 독립영화에 출연했나 보다. 이렇게도 카트를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여성 감독의 눈으로 본 현재 여성 영화계 이런 부분에 좀 평가를 최근 것도 좋고 예, 느끼시는 점이 있으시면 좀 한 말씀 해주십시오. 먼저 그 카트가 이제 독립영화냐 상업영화냐 뭐 사실 많이 이제 혼동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게 애초에는 그냥 영화인 거고요. 그냥 영화인데 다만 이제 좀 더 이제 자본 그러니까 투자하시는 분들 자본에 좀 더 그 자유롭게 찍을 수 있는 영역이 이제 독립 영화인 거고 뭐 상업 영화들은 애초부터 이제 이게 흥행을 목적으로 흥행이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 되는 그런 이제 영역인 거죠. 상업 영화라고 한다면 근데 이제 카트는 사실 이제 대기업의 투자를 받지 못했고 그런 면에서도 어떻게 보면 상업적으로 큰 고려 그러니까 이거 꼭 흥행해야 돼, 그러니까 돈을 남겨야 돼 이런 차원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은 당연히 있지만 일단 대기업의 투자를 받지 못한 이 소재의 어떤 한계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대기업의 투자를 받지 못했지만 이제 명필름이라는 제작사의 어떤 거의 자력, 그러니까 뭐 그런 이제 역사 있는 명필름이라는 제작사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중소규모의 이제 투자를 받고 또 개인 이제 텀블벅도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제작비로 만들었던 영화고 하지만 어쨌든 이 영화는 여러 가지 의미상 많은 분들이 봤으면 했었지만 결국은 이제 투자 대비 굳이 이제 손익으로 얘기하자면 남기지는 못했던 영화였고요. 예. 그래서 규모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이제 아주 독립 영화라고는 볼 수 없죠. 예.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많은 여성 감독들이 이제 독립 영화에서 되게 약진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물론 이제 이미 저변에 그런 실력 있는 여성 감독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그동안에 어떻게 이제 본인의 존재 증명을 할 기회가 되게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네. 사회적인 인식들, 그러니까 가령 뭐 2016년 이후에 우리 사회에서 되게 성평등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러면서 여러 컨텐츠에서도 여성 서사라는 것도 되게 요구가 많았고 그러면서 이제 여성 감독들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들이 되게 많았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미 준비하고 있었던 여성 감독들은 굉장히 많았고 거기에 이제 사회적인 어떤 인식의 변화라거나 시스템의 변화나 이런 게 그들을 좀 더 푸시할 수 있었던 그렇죠. 그런 이제 요소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뭐 들리는 얘기긴 하지만 뭐 SF 영화를 준비하는 여성 감독도 있고, 네. 예,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좀 아쉬운 얘기를 했지만, 네, 그런 이제 블록버스터도 뭐 이미 이제 헐리우드에서는 뭐 마블 시리즈나 이런 여성 감독들이 다 만들거든요. 예. 이 그런 우리나라도 그런 감독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예. 그 이제 빨리 그런 여성 감독들이 연출하는 예, 그런 블록버스터를 보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또 그 실력 있는 여성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 이제 그런 더 많은 실력들이 발휘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이제 직장맘도 그렇고 또는 지금 일하시는 여성분들 중에 영화 감독을 혹시 꿈꾸는 여성이 있을 수도 있다고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내가 이제 또 부지영 감독님 말씀을 듣고 더욱더 나의 이 숨은 재능과 또 꿈과 희망을 한번 펼쳐보리라 이렇게 혹시 결심하시는 분들이 있다 한다면 그분들한테 약간 선배로서 조언해 주실 게 있다면 근데 제가 그 질문을 사전에 네. 생각을 해봤는데 정말 긍정적인 얘기를 못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네. 그러니까 뭐 모든 일들이 다 그렇지만 사실 여기 계신 분들도 이제 그 육아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뭐 살림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거 하나하나가 사실 굉장히 힘든 일이고 온전히 제대로 하기 위해서 되게 큰 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런 일들을 동시에 하면서 또 다른 그 온전한 품이 필요한 그런 일들을 해낸다는 거는 뭐 저뿐만이 아니라 직장맘들 모두가 굉장히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걸 다 잘해야지라는 생각을 하면 사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예. 많은 것들을 사실 포기해야 되고 나눠야 되고 사실 그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독박 육아, 뭐 독박 돌봄 이런 얘기 있지만 가정 안에서 그런 살림이든 육아든 나눌 수 있을 만큼 누군가한테 계속 나눠줘야만 저도 하면서 동시에 다른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근데 이제 요것만 갖고는 안 될 거고, 사회적인 시스템도 당연히 거기에 같이 따라가야만, 가령 뭐, 특히 돌봄에 대한 게 그런데, 뭐, 직장 내에 뭐, 돌봄센터가 있다거나, 뭐, 여러 가지, 어쨌든 함께 그거를 보조해주는 시스템이 있어야만 가정도 그렇게 돌아가고 사회도 그렇게 돌아가면 이제 할 수 있는 일인데 그 전까지는 사실 오로지 개인의 능력, 개인의 어떤 에너지, 개인의 소모 이런 걸로만 저는 이게 가능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면 아까 친정어머니한테 네. 일을 맡긴다거나, 네. 그러니까 저 역시도 사실 학교 졸업하고 영화학교 졸업하고 이제 첫 영화를 만들기까지 한 5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는데 그 기간 동안 저한테 연락 온 제작사가 한 군데도 없었어요. 예. 제가 이제 봉준호 감독이 나온 영화 아카데미라는 학교를 졸업했는데, 저는 이제 졸업과 동시에 결혼을 했고 또 바로 애를 낳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지옥으로 들어간 건데, 몰랐죠. 저도 그렇게 모르는 사람이었고 바보였는데, 이 5년 동안 진짜 아무도 저한테 연락을 안 하는 거 보고 다 연락을 못 받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나만 안 받고 있는 나만 안 받고 있었던 거였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걸 제 그냥 자력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었는데 좀 더 그런 어떤 시간이든 그리고 어떤 품이든 함께 나눌 수 있었다면 그 정도까지 내가 혼자 그렇게 막 동굴 속에서 힘들지 않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렇게 이제 그래도 앞서 그 많은 열정을 가지고 또 이렇게 이제 먼저 한 발 앞서신 또 이제 선배님이 계시니까 혹시 꿈과 희망을 갖고 계시는 예비 영화 감독을 꿈꾸시는 혹시 여성이 있으시다면 본인의 희망을 위해서 본인의 에너지를 위해서 더 많은 그런 노동이 존중되고 또 돌봄이 함께 사회적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 그런 사회들을 직장맘 지원센터가 열심히 만들 테니까요. 꿈과 희망을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또 적극적으로 자신의 꿈을 이루는 그런 삶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너무나도 저희가 바쁘다 보니까 예, 꿈꾼다는 게 굉장히 어색하고 맞지 않는 느낌이 드는 게 어떻게 보면 직장맘들의 삶이 아닌가 싶어요. 이제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되는 거,
또는 아이들을 잘 크는 거에 만족해야지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잘하고 싶은 거 이런 것에 대해서 꿈꾸는 건 너무 과도한 뭔지 그런 욕심이 아닌가 막 이런 이렇게 좌절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오늘 우리 또 감독님이 가셨던 길들을 보시면서 또 어렵지만 또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또 활동을 하게 되면 또 본인의 하고 싶은 그러한 또 일들을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 또 참여하신 분 중에 꼭 우리 부주현 감독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우리 질문을 좀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경제 라이브 점프 정희선 기자라고 합니다. 저도 이제 직장맘인데요. 그래서 공감하면서 영화를 봤는데 원래 준비한 질문은 2가지였는데 앞서 먼저 말씀을 하신 게 있어서 하나만 질문드리고 이 영화를 촬영하면서 이제 관객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영화라는 게 이제 오늘 사람 마음대로 그 메시지를 받잖아요. 정하기도 하고. 근데 감독님이 주고 싶으셨던 메시지가 있을 것 같아서 그게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네.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다양하게 받아들이고 다양하게 이제 주제를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한 2가지 정도를 느꼈으면 좋겠다. 예, 2가지 정도는 좀 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게 하나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노동자들 혹은 이제 유니폼을 입은 직업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갈 때 그분들을 그냥 하나의 그냥 커뮤니티나 직업군으로 보지 말고 좀 더 나와 같은 하나의 사람으로 한 명의 인간으로 네 그렇게 봤으면 좋겠다. 예. 그러니까 그들도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고 뭐 먹고 사는 게 힘들고 또 아이들 키우는 것도 힘들고 어쨌든 세상 사는 게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예. 그런 어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로 보고 좀 더 그 서로 간에 인간적인 예의를 갖춰줬으면 좋겠다는 거 하나랑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카트 안에서 이 카트의 배경이었던 그 실화에서 이랜드 홈에버 그 노동자들 투쟁에서 제가 가장 크게 느꼈던 그 점거 기간 동안에 그분들이 하나의 공동체가 됐던 것이 저한테 되게 큰 울림을 줬는데 그때 그분들한테는 아마 인생의 동료를 만드는 인생의 친구를 만드는 큰 사건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투쟁이 매우 힘들었겠지만 그거를 버틸 수 있었던 그 에너지나 동력이 그 동료들과 연대감에서 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실 우리 모두 다 너무 힘들 때 결국 찾게 되는 게 사실 가족한테는 그런 얘기 하기가 너무 그렇잖아요. 가족도 왠지 다 힘들 것 같고. 근데 그럴 때 이제 같이 그런 얘기들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혹은 동료가 있다면 훨씬 덜 함께 한다라는 그 기분만으로도 저는 되게 힘이 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랜드 홈에버 노동자들의 3주 동안의 그 점거 기간에서 만들어졌던 그 연대감과 우애들을 좀 느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노동에 대한 존중, 사람에 대한 존중, 빡빡한 사회잖아요. 요즘 좀 살벌하기도 하고 사건 뭐도 너무 네. 많고 이럴 때 어떻게 보면은 이 공동체 삶에 대한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여성 노동자들 카트에서 네. 그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 같고 그러한 모습을 영화에 담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 감독님이 이런 이제 메시지를 좀 전달해 주시고자 하는 그런 의지셨던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있으시면? 안녕하세요. 저는 2014년도에 카트를 보고 소름 끼치게 놀랬던 관객 중에 한 명입니다. 그 이후에 여보세요라는 작품을 통해서는 치매 관련된 얘기를 하셨고 또 2019년도에 우리 지금 만나에서 통일된 관련 영화를 만드셨는데요. 잠깐 그 영화 소개도 좀 듣고 싶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차기작에 대한 얘기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018년에 찍었던 여보세요는 우리 지금 만나 안에 있는 단편 영화예요. 예, 우리 지금 만나라는 옴니버스 안에 들어간 이제 단편인데
내용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치매에 걸린 실향민 어머니를 둔 이제 여성 노동자, 거기도 이제 노동자 분이신데, 좀 우리 다 노동자니까요. 네. 근데 나이가 좀 있으세요. 예, 40대 후반의 여성이, 네, 급식 노동자도 하시고, 또 이제 빌딩 청소도 하시고, 그렇게 되게 부지런히 일을 하시면서 어머니를 돌보시는데, 이제 요양병원에서 돌보는데, 어느 날 북한에서 그 잘못 걸려온 전화를 받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 그 전화인즉슨 북한에 있던 어떤 여자분이 자기 아들이 그 남한에 갔는데, 그러니까 이제 탈북민인 거죠. 갔는데 그 아들하고 연락이 잘 안 된다. 그래서 혹시 지금 이 번호는 아들 번호를 기억해서 전화를 한 건데, 아들 번호가 맞지 않으면 혹시 너가 내 아들을 좀 찾아줄 수 없겠니? 라는 그런 전화예요. 예, 그래서 당연히 이제 북한 사투리를 쓰는 여자분이셔서 이 우리 주인공인 이정은 씨가 그 역할을 맡았는데, 그 이정은 씨, 정은은 잘못 걸려온 전화고, 당연히. 그리고 북한이라고 하니까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무슨 혹시 보이스피싱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면서 그 전화를 무시하죠. 예, 그런데 여러 가지 이제 본인의 사정상, 그러니까 어머니는 계속 이제 묵에 둔 이모를 찾고 있고, 근데 그 이모는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치매셔가지고 그거를 이제 잊어버리고 계속 이제 동생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 또 되게 돈이 항상 부족한 분이시고, 그래서 그 북한의 여자분이 돈을 주겠다 이러면서 이제 찾아달라고 하셔가지고 두 분 사이의 어떤 거래가 성립이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을 찾는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40분짜리 단편이라 좀 짧기는 하고요. 근데 저는 그 영화에서도 남한의 이제 여성과 북한의 여성이 좀 우연하기는 하지만, 좀 어떻게 보면 황당한 이유이기도 하지만, 그런 계기를 통해서 서로 대화를 나누게 되고, 또 서로의 어떤 사연들을 듣게 되고, 이러면서 잠깐이지만 친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 그런 생각으로 이제 만들었던 영화입니다. 예. 그리고 차기작. 차기작. 차기작 원래 이제 그렇더라고요. 좀 유명하신 분들은 차기작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네, 나와 보면 뭔가 이제 구체적인 정보를 미리 주지 않고 기대감을 구체적인 만들죠. 얘기를 할 수 없다 뭐 이런. 저는 지금 이렇게 유명하진 않지만 할 수 없는 게 아직 투자를 받지 않은 상태여가지고, 네, 하지만 지금 열심히 그 드라마를 쓰고 있고요. 네, 그 OTT, 네, 뭐 웨이브나 넷플릭스용 그런 OTT 플랫폼용 드라마를 쓰고 있고, 장르로 얘기하자면 재난 드라마이고 휴먼 드라마를 쓰고 있습니다. 네. 네. 와, 굉장히 기대되네요. 넷플릭스에서 또 넷플릭스는 아직 아니고 아직 안 되고, 야, 어떻게든지 우리 감독님 영화가 잘 돼서 넷플릭스에서 이렇게 오징어 게임 옆에 이렇게 갑자기 코미디가 되는 것 같아요. 혹시 꼭 이제 지금 만드시는 이런 이제 재난, 네. 휴먼 이런 영화 말고 내가 뭐 하고 싶은 천만 영화 뭐 이런 걸 떠나서 정말로 한번 그 돈을 이렇게 제작을 전 국민이 잘 모아서 팍팍 주면 내가 무슨 영화를 한번 찍어보고 싶나. 이제 사실 이 제작비가 현실적이잖아요. 이런 구애 없이 네. 혹시 하고 싶으신 영화가 있으신가요? 저는 여자 킬러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자 킬러. 지금 머리 색깔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근데 이 여자 킬러 얘기를 만들려고 돈을 모아 주실까요? 네. 빌킬 뭐 이런 거 굉장히 떴지 않습니까? 여자 킬러 킬빌이요, 킬빌. 킬빌이야? 그렇군요. 그것도 굉장히 오래돼서. 근데 어쨌든 간에 킬러 중에서 굉장히 유명하네요. 네. 그런 영화, 예. 킬러, 여성 킬러. 네. 요즘 사실 여성이 주인공인 영화가 많이 뜹니다. 네. 예. 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시대를 타고. 저희가 새로운 영화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시면, 네. 카트 영화를 보고 이제 울컥울컥 하고 또 삶이 힘드니까 요즘에는 되게 힘든 영화, 바쁜 영화 이런 거 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감독님 말씀하실 때도 내대로 그런
속으로 주문 사항이 있었는데 코미디 영화를 찍고 싶은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정말 즐거운 막 에피소드 이런 것 중에 슬쩍슬쩍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전달하는 그런 걸 찍으시면 너무너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지? 너무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좀 보시면 알겠지만 별 유머 감각이 없어서 되게 고민인데 지난 단편 아까 말씀하셨던 여보세요라는 단편을 혹시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 영화에 보면 제가 잘 못하지만 유머를 한번 담아봤었어요. 근데 그게 우연하게 이게 유머라고 생각하진 않고 정말 현실적인 이유였거든요. 이게 굉장히 이 영화의 스포일러지만 굳이 말씀드리자면 그 두 여자, 그러니까 남한의 여자와 북한의 여자는 통화를 하지만 서로의 이름을 부르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런 통화들이 어디선가 감청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이나 이제 본인의 어떤 개인 신상에 대한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근데 두 분이 좀 친해져서 근데 이름은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서로한테 이름을 불러준다는 건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이 남한의 여자가 그걸 모르고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는데, 북한 여자가 이름 말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나는 너를 누구로 저장해 놨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전화번호에 저장을 해둔 거죠. 예. 그 말을 듣고 이제 이 여자가 너무 좋아해요. 그게 이름이 전지현이었거든요. 예, 별에서 온 그대 전지현에서 그거는 사실 현실을 반영한 에피소드인데 북한에서도 사실 한류 드라마나 K-팝 같은 거 굉장히 좋아하고 많이 아시거든요. 이게 다 중국 통해서 다 흘러가는데, 그래서 사실 그때 별에서 온 그대 같은 경우 좀 오래되긴 했지만 아마 거의 최근 태양의 후예 그 이후의 드라마도 다 보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별에서 온 그대 이제 전지현 말이에요. 이러면서 너무 좋아하죠. 이정은 씨가. 그래서 저는 그러면 뭐라고 저장해놨냐요? 라고 물어보니까 고민을 하다가 저는 송혜교라고 저장을 해놨다. 전지현과 송혜교가 네. 대화를 나누며. 네. 그래서 전지현과 송혜교, 서로 전지현과 송혜교라고 부르면서 이제 대화를 하는데, 사실은 이정은 씨는 자기 전화를 끊고 이제 자기 전화번호부에서 이제 북한 여자의 번호를 찾아가지고 이름을 다시 저장합니다. 송혜교가 아니라 사실 두만강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두만강을 이제 다시 송혜교로 바꿔서 이제 저장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저는 그게 그렇게 재밌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어요. 그냥 저는 정말 현실을 반영한 에피소드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장면에서 다들 웃으시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유머가 굳이 애를 써서 막 코미디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비극적인 상황이잖아요. 비극적인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런 요소가 희극의 요소가 될 수 있구나. 그래서 어떤 아이러니가 결국은 유머가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 여자 킬러 이야기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다음에 만드는 재난 드라마에서는 유머를 그렇게 이제 현실적인 어떤 요소들을 담은 유머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 영화 소개하는 데서 봤어요. 네. 되게 많이 웃고, 그래서 속상하게도 부지원 감독님 영화인지도 모르고 이정은 씨가 주인공이어서 네. 나왔던 건가 봐요. 그래서 재밌게 봤는데, 그런 식으로 영화를 만들면 사람들이 많이 공감하면서도 또 웃으면서도 가볍게 보면서도 또 느끼는 게 있고, 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참 좋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정말 승승장구하시기를 바라고요. 네. 앞서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영화계도 되게 여성들이 힘들게, 방송계도 되게 힘들게 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 있는 여성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하는 여성들이나 남성들이나 요즘에는 아빠들도 참 힘들게 일을 하니까 그분들한테 영화 감독으로서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있으실지. 거창하게 여쭤봅니다. 응원도 좋고요. 네. 예, 응원의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네요. 아까 사실은 계속 하던 말의 연장인 것 같아요. 예, 저도 이만큼 살아보니까 이게 도저히 다
다 모든 걸 다 잘한다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고 양립한다는 것 자체부터가 그러니까 일과 뭐 육아, 일과 살림을 양립한다는 것부터가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거. 그래서 너무 자기 자신을 괴롭히거나 너무 절망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오히려 그냥 사실 남들도 다 대충대충 하고 있고 저 역시도 너무 조금 마음에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그냥 저렇게 해도 괜찮아 잘 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좀 제껴두는 것도 되게 많거든요. 아이들을 다 뭐 어떻게 뒷바라지를 그 뒷공무에 다 쫓아다니면서 할 수 없잖아요. 그런 뭐 육아든 살림이든 좀 더 자신을 좀 내려놓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그럴 때 어쨌든 그렇게 내려놓는다 해도 되게 힘든 일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 그런 이야기를 어려운 이야기를 서로 나눌 수 있는 어떤 커뮤니티, 친구들 이런 존재들이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 저는 뭐 모든 회사 모든 사업장의 노조가 그런 역할을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노조가 없다 하더라도 이제 그런 뭐 직장 생활에서의 어떤 고단함이나 또는 가정 생활에서 힘든 그런 점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동료나 친구가 정말 필요하다. 서로 이제 그런 어려움들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너무 긴 시간 동안 또 이렇게 감동적인 말씀 또 어떻게 보면은 일하시는 여성으로서 느껴지는 본인에 있어서의 어려운 점, 또 에피소드, 또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 이런 것을 다 많이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서울시 동부권 직장맘 지원센터 일하는 여성의 친구가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고민을 함께 나누고 그 손을 잡는 그런 센터의 역할을 하도록 열심히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2021년 코로나가 이제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지금 이때 여전히 우리 직장맘 또 대디들 또 일하는 많은 여성들은 쉽지 않은 삶들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망과 의지를 잃지 않고 가는 것은 우리의 삶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의 절대적인 희생으로 행복이 얻어진다면 그 행복은 온전한 행복이 될 수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우리 직장맘 대디 또 일하는 여성들의 노동이 존중받고 함께 행복한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서울시 동부권 직장맘 지원센터 열심히 또 뛰고 또 우리 부지영 감독님 재밌는 영화, 감동적인 영화 또 함께 이 목소리를 담아내는 영화 기대하면서 네. 저희 또 이후에 다시 한번 영화가 대박이 나서 저희가 축하 인터뷰를 할 수 있는 네.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모두 저희 힘찬 박수로 우리 구지영 감독님과의 만남 직장맘 너의 목소리를 들려줘 시즌 2 박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